요 며칠간 국내의 커뮤니티는 한국을 방문한 브라질 대표 축구팀 선수들의 근황으로 가득합니다. 남산타워와 에버랜드부터 시작하여 한밤중의 강남클럽까지 그야말로 한국을 풀코스로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 한국인들은 괜히 이들에게 친근감을 느끼며 뿌듯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의 수많은 모습과 현장 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고 있지만 이를 자세히 보면 상당히 특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 사이에 덩치 큰 빡빡이형의 태도 변화가 유독 눈에 띄는 것이죠. 산만한 그의 덩치를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듯 그는 브라질 축구 대표팀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경호원입니다. 그런데 남산타워 때까지만 해도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채로 누군가 선수단에게 갑자기 접근하진 않는지 신경이 곤두서 그들을 경호하던 모습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확연히 긴장이 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초코 오레오 아이스크림을 먹는 네이마르 옆에서 자신은 아이스크림을 받지 못해 시무룩한 얼굴,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로 바이킹 놀이기구에 타며 오히려 잔뜩 겁에 질려있는 얼굴, 심지어 기린 인형을 들고 다니며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네이마르의 옆에서 아예 경호를 포기한 것인지 경호원 자신조차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대체 브라질 대표팀을 경호하러 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놀러온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 가장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경호원 본인일 텐데요. 한국이 안전해도 너무 안전한 나머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 경호원들이 가장 긴장을 해야 했을 지난밤의 강남클럽행에서도 이 덩치 큰 빡빡이형은 몸값이 수천억에 달하는 선수들을 지키려는 제스처보다 오히려 자신이 얼른 클럽 입장하고 싶어 서두르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죠. 한밤중은 물론이고 대낮에도 살해당할 위협으로 인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브라질과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브라질의 치안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요. 수도 브라질리아에서조차 비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그것이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만 먹으면 대놓고 얼굴이 찍힌 상황에서도 CCTV를 제거하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집을 보수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타 있던 남성에게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접근하더니 지금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여 돈을 뜯고 달아나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던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엄마들을 향해 느닷없이 총구를 들이대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엄마들 중에는 마침 비번이었던 경찰이 있어 범인을 향해 즉각적인 총격을 가했고 현장에서 민간인의 피해는 없이 범인만 사살되는 광경이 거리 CCTV에 적나라하게 찍히는 게 브라질의 치안인데요. 해당 영상을 본 국내인 네티즌들은 범인과 대치 중인 여경이 차 뒤에 엄폐를 했는데 다른 엄마는 이 차를 지키기 위해 운전에 빠져나가는 모습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남을 살펴볼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라는 등 한국에서는 가정조차 하기 힘든 매우 특수한 상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총기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일상적이면 코로나19로 인한 체온 측정을 위해 체온계를 들이대도 그것이 총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양손을 든 모습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는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브라질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난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길거리 쓰레기차를 뒤져 끼니를 해결합니다. 동물 사체 등을 수거하는 쓰레기차에 접근하여 비누, 윤활유 제작에 쓰이는 동물 지방과 뼈, 가죽을 챙기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단순히 소금에 절여 먹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그들의 인터뷰, 노천시장이 폐장된 후 몰려와 다 썩어버린 채소와 과일을 챙긴 뒤 락스로 씻고 갈아서 옥수수죽이나 밥에 추가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말하는 그들의 인터뷰를 들으면 현재 브라질의 경제가 얼마나 최악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지낼 여력이 없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의 증가는 곧 안 그래도 나쁘던 브라질의 치안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2016년 올림픽이 개최된 장소이자 브라질 최대 도시인 리우에서조차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 크고 작은 범죄에 손을 대고 급기야 마약 범죄에까지 손을 뻗치는 시민들로 인해 한낮에도 중무장을 군경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총을 들고 마약 범죄에 연루된 시민들의 집에 들어가 대낮의 총격전이 벌어지는 게 현재 브라질의 진짜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아무렇지 않게 싸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의 상황에 브라질 대표팀을 경호하기 위해 투입된 경호원들은 문화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한국의 치안은
그만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비단 브라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진국 사람들조차 한국에 취한 수준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11시 30분이라는 심야 시간에도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동안 딸을 홀로 타지해보내 걱정이었던 감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도 아내와 함께 한국에 살아야 한다는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들도 길거리를 걷다 보면 소매치기를 당할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자가 혼자 걸어다니는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는 등의 경계를 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감탄하는 인터뷰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외에도 브라질 팀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국보다 편안한 모습을 보이자 한 번이라도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외국인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맥주를 마시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공원이라 하면 밤에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장소 중 하나이죠.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국가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을 텐데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가도 나중에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길거리로 활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느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든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새벽에 공원 산책을 하자던 친구들에게 제정신이냐며 화를 냈던 과거의 내가 너무 창피합니다. 한국 유튜버들이 밤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저기 쏘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자정이 되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국의 밤은 그 어떤 나라보다 아름다운 시간이죠. 나는 미국 맨해튼에 살고 있고 바로 옆에는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원이지만 저녁 시간에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멍청한 짓이거든요. 한국 공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온 강아지이죠.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아파오기 때문에 그것만이 한국에서 주의해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선에서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라서 더 이상 보완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한국인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도 부족하다며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에 현재의 한국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서구권 나라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온전히 만끽하며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단 1년뿐인 한국 생활을 겪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유를 억압당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제약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심지어 그것에 대한 의식도 없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한국인들은 누린다는 점에서 서구권 국가들은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